130페이지에 조건부 허가 하는 말인데 다지 아프네. 나 친절한 금자시다. 자, 개발행위에 허가에 신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허가의 기준에 자, 적합하면은 뭐 한다? 허가. 그 다음에 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 부적합하다. 그러면 뭐 한다? 불허가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허가 처분이나 이 불허가 처분은 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가를 할 때 일단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다. 뭐를 허가한다고요? 우리가 민법 시간의 조건은 효력의 발생과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게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묶어서 뭐라고 했죠? 조건과 기한을 묶어서 뭐라고 했죠? 부관이라고 해서 부관. 부가된 약관이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조건은 정기조건부가 있고 해제조건이 있죠? 묻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이 정지조건이고요. 조건 성취로서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이 해제조건입니다. 그럼 여기 조건은 정지조건부 허가입니다. 무슨 조건부? 자, 요 조건이 기후환경조락 했잖아. 아까 이야기했습니까? 자, 여기다가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를 짓는 자, 이렇게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거죠. 자, 그럼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데 자, 아파트 짓는 그 허가를 해줄 테니까 앞에 도로 넓게 세우라. 맞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학교도 세우고 이쪽에는 공원도 만들고 이러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해준다 이게. 아파트 500세대가 2,500세대 늘어났습니다. 새로 짓습니다. 부수고. 그러면 도로가 넓어져야 될 옛날 그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또 거기다가 학교도 들어서고 공원도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런 조건. 자, 기발설 설치 조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어떻게 하겠다는 걸 조건부로 허가해 준다. 이걸 조건부죠. 그러면 너 도로 닦을 기가? 예, 닦겠습니다. 하지. 아니요, 이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 허가 받기 위해서는 예, 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게 바로 조건이다. 조건의 성취로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허가를 받으니까 정지조건부 허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라는 것은 확실한 거야, 불확실한 거야? 불확실하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잠금장치를, 이중의 잠금장치를 허가권자가 매깁니다. 이중의 잠금장치가 뭐냐? 네 돈 내놔라요. 그럼 이거 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 돈을 미리 맡겨놔라. 그럼 내가 허가해 줄게. 이렇게 두 번째 잠금용 장치로서 이행 보증금을 뭐 하게 합니까? 이행 보증금을 뭐 하게 한다? 예치하게 합니다. 그럼 이행 보증금은 총 공사비에 뭐라고요?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 범위안에서 현금 또는 뭡니까? 증서로서 현금이나 이행보증서,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가 있죠. 이게 뭐라고? 이행보증금.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법을 그 초안을 짤 때 국회의원이 짜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렇게 한다니까. 법은 국회의원이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다 정부가 하잖아요. 맞죠? 그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업무 편의상 거기에 맞추어서 짜기 때문에 이런 게 딱 나올 수밖에 없죠. 1차적인 조건, 2차적인 조건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이행 보증금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부과를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LH. 또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그냥 믿을 수 있는 놈 가면 돼. 뭐 할 수 있는 놈? 믿을 수 있잖아.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아들한테는 야 보증금 내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을 수 있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그렇죠? 또는 지방공사라든가 공공단체, 이러한 사람들한테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럼 못 믿는 우리한테만 총 공사비 얼마? 20% 내놓으시오.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한다.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조건부 인가 조건이 뭐라 했습니까? 기위, 환경조. 시작. 기위, 환경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7번째, 이행보증금. 이행이 뭐다? 담보. 자,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 역시 6위는 기위, 환경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에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보입니까? 다만 누구누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줄치고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왜? 믿을 수 있는 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치를 안 한다. 그럼 구체적인 이행보증금의 예치 사유는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허 적용. 제일 밑에 시작.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허 적용. 큰 소리 좀 따라하세요. 시작.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허 적용. 보이나요? 자, 그래놓고 오른쪽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건물의 건축이라든가 공작물이죠. 공작물인데 잘못되죠. 공작물의 축조, 형질변경, 이러한 채취로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굴착, 토석의 발파, 토석의 운반,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가 완료된 이후에 비탈면의 적용. 그래서 이거를 기, 굴착, 발파, 운반, 비탈면의 적용. 여기에 드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봐봐요. 자, 건물을 건축하고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개발 행위로 인해 도로, 수도, 공급, 하수도 등 이런 기반시설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그러한 기반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것에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예치하게 한다. 그 다음에 토지의 굴착으로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도록 바깥에 펜스를 친다거나 이렇게 펜스를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드는 비용, 발포로 인하여 낙성, 먼지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가 있으니까 물을 뿌리게 한다거나 이렇게 그런 비용, 운반을 차량으로 통행로 주변에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 그 다음 비탈면에 조경을 할 조치, 이런 것에 드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 예치하게 하느냐? 기위, 환경조, 이게 드는 비용으로 총 공사비의 몇 프로? 20% 빨간색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의 구체적인 사항과 예치 방법은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예치 방법입니다. 이 이행보증금은 여러분, 선희씨,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죠. 그렇죠? 보증금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맡겨놨다가 공사 끝나면 찾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전세보증금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는 게 원칙이다. 뭐라고요? 현금의 동그라미. 다만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보증서 또는 광산피해 방지 복구 법률에 따라서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그래서 보증서와 이행보증서. 자, 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러면 현금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보증서 등으로 가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돼. 이 뭔 말이냐? 시장군수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자는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가 있고요. 이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회복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할 수 있는데 이때 행정대집행 줄쳐두시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의 절차는 우리가 이렇게 개통대비가 됩니다. 자, 그럼 개고 언제까지 무허가 건물 철거하세요. 그 다음에 영장에 통지를 합니다. 자, 몇 월 며칠까지 철거 안 하면 다음에 대집행을 합니다. 며칠 날 대집행합니다. 하고 날짜까지 적어서 통지하는 것을 우리가 요걸 영장에 통지라고 합니다. 무슨 통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을 그 날짜까지 안 하니까 대집행을 합니다. 구청 직원들이 인부되었고, 자, 굴삭기 등 장비를 빌려가지고 부수로 간다. 부수는다. 부수고 난 다음에 장비 빌리는 비용, 굴삭기 대여비, 인부 대여비, 인부 빌리는 비용, 자, 인부 품삯, 이걸 다 감안해가지고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행정대집행의 절차죠. 다 같이 개통대비 시작. 개통대비 시작. 개고, 영장의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이런 절차로 하는데 이때 이 비용에 미리 받아놓은 이행보증금으로 이걸로 가름할 수 있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비용은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예치한 보증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행보증금에 관한 이행보증금은 아까 안 넘어가서 131페이지 제일 밑에요. 이행보증금은 131페이지 제일 밑에 나중에 찾아가는 거라 했잖아.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행보증금을 뭐 합니까? 준공검사 받은 데 줄치고 어디다? 준공검사 받은 때는 즉시 이를 뭐 한다? 반환해야 한다. 언제 반환해 줍니까? 준공검사 받은 때. 자, 그리고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고 이때 남은 돈이 그 돈 다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 보증금 예치자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뭐라고요? 자, 허가 제한. 자, 여기서 이제 허가를 하는데 허가의 제한입니다. 허가 제한권자는 높은 사람으로부터 허가를 제한하겠죠. 그럼 이제 허가 제한권자는 누구누구다? 자, 국장, 시, 도지사, 그리고 누구? 시장과 군수가 허가를 제한합니다. 자, 그럼 이제 허가 제한 사유가 있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죠. 보전상 제한하는 사유가 있고 계획상 제한하는 사유가 있다 이겁니다. 자, 보전상 제한은 여러분 자 1과 2가 되겠고요. 계획상 제한은 3번에서부터 5번이 해당이 되는데 보전상 제한은 한 번에 걸쳐서 자 1회에 하나요 3년 이내 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계획은 원칙 3년에다가 연장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은 연장이죠. 연장은 한 번에 걸쳐서 1회에 한해서 연장 2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상 허가 제한은 허가 제한 기간의 최장이 최고로 긴 기간이 바로 5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원칙은 허가 제한 기간은 3년인데 계획상 제한 여기는 허가 제한 기간이 최장 5년이구나 연장까지 받으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허가 제한 대상 지역과 제한 기간인데 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가 허가의 제한권자가 되겠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자 1회에 하나요. 자 1회에 한해서 몇 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한다 이 뜻입니다. 다만 3호부터 5호 그러니까 밑에 박스 안에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번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3, 4, 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몇 차례만, 한 차례만 몇 년 이내, 2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를 뭐 한다?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 1회에 하나요? 2년 이거죠. 요 3, 4, 5입니다. 그 3, 4, 5이 계획인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죠. 자, 기본 그리고 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그럼 뒤에 나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1년 내에 기반시설 부담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상 제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 3년에다가 연장 2년 해서 5년간 허가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3, 4, 5번이다. 자, 보존상 1, 2번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새,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의 동그라미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다음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아, 그래서 이게 보존이구나. 보존은 한 번에 걸쳐서 3년 이내 기간만 허가를 제한한다.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계획상 제한,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자, 이런 지역은 계획상 제한이고 원칙 3년에다가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이니까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이다. 이 뜻입니다. 자, 밑에 제한 절차죠.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과 시도지사일 때는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제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제한한다. 그리고 제한 사용과 제한 사항, 제한 대상 행위 이런 것 등을 반드시 국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이걸 반드시 미리 고시를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 제한 사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량농지도로 보존의 필요가 없다거나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없어졌다. 이럴 때는 해제를 해야 되는데, 즉 해제를 개발행위 제한을 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는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허가의 제한을 해제해야 됩니다. 이때 해제하는 경우도 역시 지정과 똑같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해제 지역과 해제 시기를 고시해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 이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두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개발행위 허가의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다면 여기서 허가를 받았을 때 허가의 의제사항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 한 가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에 허가나 인가를 받은 걸로 보는 것을 우리가 허가의 의제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의제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의제효. 이걸 또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이거를 집중효 내지는 환체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정법적으로. 그래서 집중효 내지 환체효력. 왜? 개발행위 허가 한 가지를 받았는데 여기 20몇 가지의 관련 허가를 집중적으로 받은 걸로 봐주니까 집중효, 그 다음에 변경된 효력이니까 변청, 환체 효력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의제사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다 보지 말고 요거 농, 산산 요 정도만 보자. 농, 산산도, 하도 이렇게 그 농산산하도, 농지법의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의 벌채허가, 하천점령허가, 도로점령허가
이런 관련 허가 등을 받은 거로 본다. 4번의 동그라미 박스 안에 5번의 동그라미 도로점령 허가 10번의 동그라미 산지전용 허가 그 다음에 10번의 끝에 벌채 허가 이게 임목 벌채 등의 허가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천법의 18번 하천공사 하천점령 허가 19번 도시공원 점령 허가 녹지 점령 허가 등등 이런 허가 등을 받은 거로 본다 이건데 이거 알려고 예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이것만 꼭 적어놓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 적어라요. 뭐라고 적었느냐? 국계법에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은 걸로 의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하죠.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법에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아까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임목벌채 허가, 하천점령 허가, 도로점령 허가 이런 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보는데 건축허가는 받은 걸로 안 본다 이 뜻이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거꾸로 건축법 시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거꾸로 국계법의 개발행위 허가는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 받은 걸로 간주가 안 되는데 건축허가 받았다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걸로 본다.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그거 하나 메모하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의 의제사항의 처리 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에 디귿 134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거기 줄 쳐봐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자, 여러분들이 강의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빠르다. 오늘 너무 빨라. 이 하는 분은 뭐냐? 제가 지금 읽는 데를 못 따라오니까 빠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읽는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읽는 부분 보라고. 그러니까 페이지 134페이지 니은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보입니까? 그 제목에만 밑줄 쳐라고. 뭐라고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이게 뭐냐고 한마디로 고개 들어봐요. 여기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6인이라고 했지 내가. 몇 명이라고 해서? 6인이 누구요? 특광 특특시장 군수 아니냐고요. 그 특별시장이 지가 건축을 한 건축업자야? 아니잖아요. 건축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잘 몰라 알아? 잘 모르요. 그러면 그들 밑에 직원들이 건축직렬이라든가 이런 개발행위의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로 구성된 일괄협의회가 있다 이게. 거기서 협의회를 해가지고 이거는 허가해 줘라 이렇게 결론이 나면 허가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물론 허가 기준에 맞으면 한다 하지만 모든 권한은 누가 지고 있어? 허가권자 갖고 있잖아요. 허가권자가 결제하면 되잖아. 그런데 잘 모르니까 전문가로 구성된 복합민원 개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가지고 허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는 여기는 허가인가 승인 면허 해제 신고 심사 등의 의제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허가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협의를 개최하기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알려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개발행위 복합협의회에 뭐한다? 참석하게 해야 된다. 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를 합니까? 거기에 들어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자, 일단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 며칠 이내에
15일 허가 또는 불허가 할 거 아니냐. 그럼 신청을 받고 며칠 이내에 10일 이내에 복합 민원 협의회를 뭐 한다? 허가권자가 구성하는 거죠. 맞죠? 그럼 개최 며칠 전까지? 3일 전까지 뭐 한다? 이런 회의가 있다 하는 걸 뭐 하고? 통지하고. 그럼 여기서 15일 되기 전에 결론이 나올 거 아니냐 이게. 10일 전에 개최했으니까. 맞죠? 그럼 결론이 나오는 걸 가지고 허가 결제 도장 찍는다 이게 한마디로. 그래서 구청 허가권자가 자기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하는 게 뭐다? 복합민원 협의회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이게 뭐라고?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가. 거기 들어봐. 그럼 여러분 이 건축허가다.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뭐라 합니까?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예요. 뭐라고요? 건축 복합민원 일괄. 그 건축허가, 건축법에는 건축허가 할 때는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고, 국기법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개발행위 복합민원 허가다, 이 협의다 이거야. 아시겠죠? 똑같은 원리로 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시를 하고요. 준공검사. 이제 공사 끝났어. 끝났으면 이제 준공검사를 하는데, 아까 개발행위가 몇 가지였습니까? 개발행위가 몇 가지였습니까? 아니, 건물 톡톡톡 했는 게 그게 개발행위인데 왜 대답을 안 해주냐고. 나 진짜 스트레스 엄청이 받으려고 한다, 지금. 다시 건물 톡톡톡. 근데 나는 하나도 안 받거든. 봐라. 스트레스 받는 놈이 이리 웃을 수가 있나? 내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잖아. 맞죠? 그냥 여러분들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어놨다가 나왔다가 하는 거야, 지금. 알았죠? 네. 자, 건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 삭고, 토지 영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행위, 이런 행위가 개발 행위잖아요. 맞죠? 그럼 개발 행위. 그럼 이거를 이제 허가를 이 6가지 행위를 할 때 허가사항에 해당하면 무조건 뭐 받아야 돼? 허가 받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맞죠? 근데 이 개발 행위 모두가 다 준공검사 받는 건 아니다 이게요. 허가 받는 거는 6가지 다예요. 다 같이. 건공물 토토토, 건축물의 설치, 공작물의 설치니까 이제까지는 이 공작물을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잖아. 건축물 속에 뭐도 공작물 설치도 집어서니까 건물 토토토라 했잖아요. 맞죠? 자, 이런 행위인데 허가는 저거 다 받아야 돼. 오케이? 해당 사항이 되면. 그런데 자, 공사 끝났어. 그럼 뭐 받는 거야? 준공검사 받잖아요. 맞죠? 그럼 준공검사는 6가지 행위 중에서 뭐뭐는 준공검사가 필요 없어. 건물 토토토에서 물건을 뭐 하고? 물건을 찾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뭐 하는 거? 토지 분할하면 끝이고 물건을 사놓으면 끝이잖아. 맞죠?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자, 물건 삭호하고 뭐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거. 자, 이거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대상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공작물을 설치하는 거, 토지 영지를 변경하는 거, 토석을 채취하는 것만 준공검사 대상이지 토지 분할과 물건 샀는 거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알아들어야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 11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11번 공공시설의 뭐다? 기소. 자, 이게 이제 이래 모든 공사 끝나가지고 자, 옛날에 없던 공공시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공공시설 기속은 일단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있고 허가를 받은 자가 비행이 있다. 행정청이 아닌 경우가 있대요. 자,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새로운 시설, 종전 시설. 비행정청일 때 새로운 시설, 종전의 시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행정청일 때 새로운 시설은 관리할 관리청에 우리는 무상귀속입니다.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의 시설은 용도 폐지되는 종전의 시설은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에게 무상귀속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아닌 개인이다. 이때는 새로운 시설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설은 똑같이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됩니다. 여기는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종전의 시설은 다릅니다. 요거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범위 내에서 허가 받은 자에게 이걸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뭐 한다? 이때 양도의 법적인 성격은 우리는 민법 시간에 증여 행위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요것만 다르잖아. 요것만 딱 다르. 자, 그 다음에 귀속되는 시기. 여기서 행정청일 때 귀속되는 시기는 시설관리청에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에 귀속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비행정청일 때는 준공검사 받은 때에 귀속이 된다. 요겁니다. 요것만 우리가 구분하자.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귀속주체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시장과 군수일 때, 이때는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처되시고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 이걸 우리가 종전시설이라 합니다. 새로 시설을 설치한 것을 새로운 시설, 그 다음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종전시설로 본다 이 뜻입니다. 설치한 경우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시설은 그 시설을 줄치고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자, 여기 볼게요. 여기가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가 파출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거는 종전의 시설, 이거는 새로운 시설입니다. 또 여기다가 개발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이렇게 새로운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란색이 새로운 시설이고 여기 하얀색 빗금친 부분이 우리는 종전의 시설이다. 자, 그러면 세종을 우리가 이해했다. 세종을 이야기했죠? 새로운 종전의 시설. 오케이? 세종을 이해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새로운 파출소 이거는 누가 하냐? 관리할 관리청? 그러면 관리할 관리청이 경찰청이잖아. 궁극적으로 어디요? 경찰청이 어디 소속입니까? 행정안전부죠. 이제 자치부가 이거 행정안전부로 바뀌어서 행정안전부로 귀속된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 이해돼요? 자, 그 다음 종전의 파출소는 왜 되나요? 여기서 사업에 개발행위 뭐 받은 사람? 허가 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뭐 한다? 귀속한다. 왜? 허가 받은 사가 시장, 군수와 같은 행정청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근데 허가 받은 자가 우영수래. 예? 행정청이 아니라고 민가이래. 이럴 때는
새로운 시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거는 똑같이 경찰청,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 귀속되는 건 똑같다. 맞죠? 근데 종전시설은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 비용, 요거 설치하는 비용이 10억 들었어. 와, 엄청나게 잘 짓는가 봐. 파출소 하나 짓는데. 너무 크나? 5억. 이랬죠. 우리 반장님께서 뭐라 하는 게, 아따, 선생님, 좀 생이겠지. 10억 하면 10억 놔주지 말라고 또 5억으로 줄이라, 이 같다. 죄송합니다. 그럼 요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데 5억이야. 이 옛날 파출소 가격이 더 나가. 땅값하고 치니까 10억짜리야. 얼마짜리라고? 그럼 새로운 시설 설치하는 비용 5억에 해당하는 부분만 허가받은 사람에게 무상으로 뭐 한다? 돈 들어간 만큼만 해주겠다 이거잖아. 나머지 5억은 다시 행정안전부에 들어가겠지. 관리청이잖아, 관리청.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표정을 짓고 있어, 지금. 다시. 그럼 이번엔 세도로. 세도로 설치하는 비용이 10억이야. 여기 종전도로 요 땅값이 5억이고 여기가 10억이라고 한다면 옛날 땅값이 15억이잖아. 그죠? 그럼 시설 설치하는데 10억 들었잖아. 그럼 10억에 해당하는 요것만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뭐하고 양도하고 이거는 관리할 관리청으로 넘어간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요것만 새로운 시설의 설치 비용의 범위 안에서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뭐한다? 양도. 그럼 선희씨 증여가 뭐예요? 증여. 증여가 뭐냐고요? 그럼 유증은 뭐예요? 유증. 그렇지. 유언으로 정리한 게 유적이고 증여는 살아생전에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평생 수백억을 벌었어. 자식 놈의 새끼들은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병들어 누웠어. 그 환자 베드 밑에 수표로 5만 원짜리를 착 해가지고 돈을 베드 밑에 착 씌워놨어. 그러니까 자식 놈들은 아버지가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 놔뒀을 낀데 은행 통장 아무리 줘도 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아버지 돈 다 쓰셨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아들이 면회도 안 오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아픈데도. 근데 병원에서 만난 그 간호하시는 조무사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잘하시거든.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했어? 내 밑에 침대 베드에 현금이 50억이 있는데 이거 당신 가지세요. 그건 뭐예요? 유증입니까? 아니잖아요. 증여지요. 살아 생전에 주는 거니까. 그냥 줘보는 거야. 그죠? 뭐라고? 증여. 내 죽거든 이 돈 가져가세요. 그럼 뭐가 돼? 그 유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뭐 한다? 양도하는 거죠. 이 양도. 이때 양도의 성질이 판례는 뭐로 보고 있다? 증여의 행위로 보고 있다. 뭐라고요? 그럼 이게 언제 귀속되느냐? 이 말 귀속 절차입니다. 그 절차 있고 절차를 볼 필요 없어요. 통지하니까. 그 다음에 3번 귀속 시기. 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일 때? 제일 끝에. 행정청일 때는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일 때 허가받은 자가 개발행위가 끝나 줄치고 뭐 마친 때?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게 공공시설의 종류와 거기부터 좋죠.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뭐 하여야 한다? 통지하여야 한다. 자, 이때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 무슨 통지한 날?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뭐 한 날? 통지한 날에 해당 관리할 관리청과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뭐 된 걸로. 자, 그럼 여기 봐요. 허가받은 자에게 귀속,
관리청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언제? 시설관리청에게 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뭐를 세목을 뭐 한 날? 통지한 날에 각각 귀속된다 이 뜻입니다. 통지한 날이다. 알았나요? 그 다음 2번 허가받은 자가 누구 아닌 경우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도 시설관리청에게 통보를 하는데 이때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이 경우 공공시설은 뭐를 받음으로써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거기 좋더라.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허가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뭐 된 걸로 양도된 걸로 본다. 그래서 니언의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보니까 준공검사 받음으로써 보이나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비행정청은 뭐 받은 때? 이리 봐. 흑판. 준공검사 뭐 한 때? 받은 때에 이 사람과 허가받은 자에게 양도가 되는 거고 행정청일 때는 시설관리청에게 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뭐 한 날? 통지한 날에 각각 귀속된 걸로 본다. 이거는 중공검사. 이거는 시설의 종류, 토지 세목을 관리청에게 뭐 한 날? 통지한 때. 통지한 때와 중공검사 받은 때. 이게 귀속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개발행위를 했다. 그럼 무허가 개발행위를 했으면은 그 무허가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행정처분하고 무슨 처분? 자, 그럼 이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뭐를 명한다? 원래대로 돌리도 원상회복을 뭐 한다? 명한다. 뭐를 명한다고? 원상회복의 명입니다. 무슨 명?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고도 이행을 안 하면 아까 행정 뭐라 했습니까? 대집행 절차에 따라서 대집행을 합니다. 이때 대집행은 아까 개통 대비, 개고, 영장의 통지, 대집행, 비용징수 이렇게 한다는 걸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형사처분입니다. 이거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죠. 위반한 거니까 처벌을 부과할 수밖에 없죠. 얼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뭐에 처한다? 벌금형에 처한다. 무거운 거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우리는 형사처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요까지가 우리는 개발행위 파트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아파트 세웠습니다. 건물 세웠습니다. 지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도로가 아파트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에 도로, 옛날 도로 2차선 도로면 안 됩니다. 6차선, 8차선을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파출소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고 공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학교도 새로 세워야 되겠죠. 그러한 개발행위와 연계해가지고 뭐를 기반시설을 같이 설치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우리는 기반시설 연동제라고 합니다. 무슨 제? 기반시설 무슨 제? 개발행위와 동시에 기반시설을 같이 설치하자. 이것이 기반시설 연동제다 이 뜻입니다. 알았나요? 자, 개발시설 용량과 개발행위를 연계시키는 제도로 도심지와 같이 개발압력이 높아 기반시설 추가적인 설치에 곤란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개발 밀도를 규제하고 줄쳐놓으세요. 참 내가 써도 이건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도심지 밖에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가 용이한 지역, 땅이 넓으니까 공원 만들기 쉽고 학교 만들기 쉽잖아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경우 개발 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종전에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밀 유발 현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개발과 기반시설 설치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난개발의 문제점과 기반시설의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도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 제도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게 뭐라고? 기반시설 연동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